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아니 질병관리청이죠, 이제. 청장님한테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그 협조 차원에서 당분간 좀 방역이 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깐 저도 동참하는 마음에서 쉬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아, 경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서, 경제도 중요한 상황이라서 오늘 긴급 방송 편성을 했습니다. 정은경 청장님한테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목소리에 힘이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또 기운 내서 잘 끝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요,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긴급 편성을 한 이유는요, 이 재정 문제, 국가 채무 문제,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근데 이 재정 문제하고 국가 채무 문제가 아, 내년도 우리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경제 이 아젠다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톱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재부까지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에 사실상 놀아나고 있다 보기 때문에 놀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위기라고 규정을 하고 그 위기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긴급 편성을 한 거. 먼저 이제 본격적인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요.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이 수준을 보게 되면은 시민들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언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 엘리트들이 있는 곳들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한국의 소위 이 종이신문은 조선일보와 또 다른 조선일보가 있을 뿐이다.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때도 신문들의 보도를 보게 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요. 제가 짤막하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코멘트를 합니다. 한국의 종이신문은 조선일보와 또 다른 조선일보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요. 한국의 이 정치 보게 되면 정치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데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한국의 야당도요. 국민의힘과 또 다른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만큼 그러니까는 야당 간에 별로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못 느끼겠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해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재정 안전성은 과학이 아닌 지금 이데올로기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경제 정책은 재난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제 정책은 과학이어야 됩니다. 과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냐면요. 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경제 충격이 오냐면요. 과거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충격하고 다릅니다.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소비자가 있고
유통업자가 있고, 자영업자 같은 유통업자가 있고, 기업과 같은 생산자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와 유통과 생산, 그 다음에 또 다시 유통과 소비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망이에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음식점에 못 가게 되고, 덜 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게 되죠. 소비가 위축되게 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매출액이, 수입액이 줄어들지요. 그렇죠? 자영업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업도 버티기 위해서요. 아니면 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그만큼 어려워지죠. 임금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 이거는 경제학 몰라도 대책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그러니까는 어려워서 푹푹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미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 폐업한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날 수 있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직자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정부가요. 정부뿐이 지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뿐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가게, 자영업자, 기업 다 지금 어려운데, 그렇죠? 정부뿐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역할 하는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뭐 이번에 그러니까 이래서 자영업자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준다고 할 때 그것만 가지고 대책이 충분하겠어요? 그걸로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내고 나면은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수입이 끊어지고 있잖아요. 수입이요, 지금요. 그렇죠? 수입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매출액이 잡히지 않으면은 지금 한 번 준 거 가지고 잠깐 견뎠다가 또 쓰러진다고요. 그럼 쓰러질 때마다 계속해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줄 겁니까, 정부가요? 그래서 이 매출액이 수입이 잡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근데 가게도 지금 소비가 지금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실업자가 생기고 임금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연결시켜주는 대책도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1차 재난지원금 때 1차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 목적이었겠죠. 그걸 지역화폐로 한시적으로 8월 달까지 쓰게 하는 이런 대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매출에 잡혔잖아요. 기업들은 또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많은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재난지원금 같은 전체 가게들한테 소득 지원을 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비를 하게 되면 방역에 방해가 된다? 비접촉 소비하면 되잖아요. 비대면 소비하면 되잖아요. 배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자체들이 지금 공공배달앱을 개발들 하고 있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전까지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좀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소비자들도 음식점 가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찜찜하단 말이에요. 감염될까 봐요. 어차피 비접촉, 비대면 소비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소비를 가지고 이 방역은 그러니까 같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그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보다 지금 1차 때처럼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더 많이 도움된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1차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 플러스 경제 생태계 연결망도 이어주는 대책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하는 데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재정 건전성. 재정에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좀 많이 좀 쓰고 싶지만은 재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요. 재정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재정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즉 과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